안녕하세요. 유철이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장 전위에 대한 강의 첫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주요 학습 내용은 전위에 대한 것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1학기 때 여러분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반으로 배웠을 텐데 그것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니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이해한 이후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와 전기 포텐셜의 차이가 무엇인지 학습을 하고 전기 포텐셜의 차이, 즉 전위차, 우리가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학습,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에너지의 단위인 엘렉트론 볼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전위가 같은 것들을 등전이 선, 등전이 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안점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좋겠고요. 이 우측에 나와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위를 입체적으로 표시를 해본 겁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은 상태에서 크기가 같은 상태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들을 전기 쌍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2D로 표현을 해주면은 보통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분자가 되어 있을 때 전구 쌍극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전위의 분포를 입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보통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사실 다 같은 말인데 조금 더 심화해서 좀 더 광의의 의미로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한번 읽어볼까요? 둘 이상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개의 외부의 힘이 일을 해주었을 때 힘이 일을 해주게 되면 힘에 의해서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일이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에너지가 일과 에너지는 단위가 같으므로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 변화는 크게 운동 에너지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그 이외의 에너지는 어디로 흡수가 돼서 저장되느냐?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 사이의 배치가 달라짐으로써 걔의 그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토탈리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반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수식을 mgh라는 수식으로 많이 써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와 일과는 약간 좀 부호가 다른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장력에 의한 일과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그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링에 골인을 시키기 위해서 공을 위로 던졌다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럼 공은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체가 위로 운동을 한다고 해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WG 즉 중력에 의한 일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힘을 주어서 이렇게 물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외부에서 준 힘에 의한 일은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것인데 관점이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력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력은 항상 아래쪽으로 가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절대값은 커지지만 부호 자체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되고 U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로 되는데 W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봤을 때 중력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감소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둘과의 관계는 서로 반대인 거죠. 공이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중력에 의한 일은 물체가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력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어서 일은 W는 F.S이므로 F.S이므로 두 개에 대한 곱을 보게 되면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니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장력에 의한 일과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그 부호가 항상
반대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내 보면 우리가 같은 중력과 같은 힘들을 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장력을 편의상 F 필드라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F 필드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E를 나타내 보면, E는 W 필드이기 때문에 장력에 의한 1이라는 뜻입니다. 1 지점부터 2 지점까지 FDS로 수식을 나타냅니다. 적분하는 수식으로 우리가 2를 나타내는데요. 1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은 W는 F.S라는 수식으로 나타냄이 타당합니다. W는 F.S라는 수식을 쓸 때는 힘이 변이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경우에 아주 유용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변이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한다고 해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분 수식으로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2일과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부호가 반대라고 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U라고 표현을 해주고,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델타를 써주는데, 그것에 대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델타 U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것이므로 U2-U1이라고 써줄 수 있고, 앞에 마이너스를 써서 수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질량이 10kg, 그리고 첫 번째 높이가 10m이고 두 번째 높이가 5m로 낙하하는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와 그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와 1과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처음에 물체 10kg짜리가 높이 10m에서 5m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했고, 중력에 의한 1은 아마도 플러스로 나타날 것인데,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수식을 통해서 U1은 첫 번째 10kg 10m라고 되어 있고 중력가속도 9.8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mgh에 의해서 980줄로 나타나게 됩니다. U2 같은 경우에는 mgh2가 되므로 10kg 9.8에 5m를 적용을 해서 490줄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U2-U1이므로 델타 U는 마이너스 490줄의 2를 갖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중력이 해준 1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플러스 개념의 1이 나와야 되고, 그 크기는 계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즉 W는 F.S라는 수식을 쓰지 않아도 플러스 490줄임을 이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와 1과는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라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중력에 의한 1도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니 이 내용은 가볍게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의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아래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중력과 전기장 하에서 움직이는 물체와 똑같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앞선 장에서도 중력장과 전기장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개념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중력장이 주어지게 되면 중력 가속도가 아래로, 중력이 아래로 하향하는 가운데 매스 m에 가해지고 있는 힘을 mg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죠. 전기장하에서 한번 의미를 보게 되면 이쪽은 플러스로, 이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으니 당연히 전기장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 전화 Q가 있고 이 시험 전화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화라고 해주게 되면 이 플러스 전화는 전기장에서 전기력선, 전기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때 가해지는 전기력의 크기는 F는 Q2로 주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지난 챕터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전기력, 장력의 일종인 전기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력에 의한 일은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수식을 통해 정리를 해보면 전기장에 있는 전하의 외력이 일을 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전기력이 일을 하면 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력이 일을 하는 케이스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요. 전기력이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력이 일을 한다고 해주면 여기 있는 물체가 자연스럽게 전기력 때문에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즉 내가 힘을 주어서 위쪽으로 올려 보낸다는 뜻이 되므로 이때는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거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써집니다. WEXT는 external이라는 외부라는 뜻과 일이 합쳐진, 즉 외부의 외력에 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델타 U와 W가 부호가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장 하에 있는 전하에 전기력이 일을 하면 전기력은 W 필드가 되므로 W 필드는 앞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델타 U의 마이너스 부호를 써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U2-U1이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서 계산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델타, 즉 그 델타 U와 W와의 관계를, 의미를 설명을 해 보았고요. 전기장 내에서 전하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케이스를 우리가 설명을 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중력과 전기장이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같기는 합니다만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양전화와 음전화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인력과 척력, 즉 두 가지 방향으로 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력보다는 좀 더 다양한 케이스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양전화 베이스로, 예를 들면 음전화 베이스로 전기장 내에서 전하들이 움직일 때를 포텐셜 에너지 차이와 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미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시험되는 전하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 가운데 저절로 밑으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의 일 경우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와 E를 따져보게 되면 이때는 일을 하는 주체가 전기력이 일을 하는 것이고요. 전기력에 의해서 저절로 밑으로 전하가 움직이고 있으니 그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케이스입니다.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는 아래쪽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력에 의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서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가 받고 있는 전기력의 방향과 반대쪽으로 외력이 일을 해준 거니까 이때 일을 하는 주체는 외력이 되는 것이고 외력이 일을 해 주었으므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봐주면 됩니다. 음전화가 놓이는 케이스도 볼 수 있는데요. 음전화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이 음전화가 결국 아래쪽으로 움직였는데 그 방향을 보니 이 음전화는 전기력에 의해서 당연히 위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만 아래쪽으로 움직인 것을 보니 당연히 외력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일의 주체는 외력인 거고요. 외력이 일을 해 주었으므로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음전화가 전기력이 받는 방향과 동일하게 위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위쪽으로 이동을 했으니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이동을 했을 때 일의 주체는 전기력이 되는 것이고 이 전기력에 의해서 일을 했으므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니 전기력이 일을 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이미지는 제가 일부러 도시를 해준 것이고요. 전기장 내에서 전하들이 움직이는 케이스는 이 4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일의 주체가 필드 포스인지 장력인지 아니면 사람이 해준 또는 누군가 일을 해준 외력인지를 잘 구분을 해서 포텐셜 에너지와의 관계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된 전하 Q가 있고 이때 외력을 가해서 Q0를 A부터 B까지 이동을 시켰습니다. 외력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외력을 주어서 일을 했으니 포텐셜 에너지는 아마도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이미지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고정된 전화 Q는 고정되어 있고 시험 전화가 있는데 시험 전화가 A에서 B까지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경로를 보니까 파란색 경로, 분홍색 경로, 녹색 경로 세 가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식을 통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WAB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A부터 B까지 일을 했는데 A부터 B까지 일을 했을 때 일은 FEX를 거리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외력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전기력만큼만 힘을 주면 되므로 즉 전기력과 같은데 방향이 반대이므로 전기력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나타냅니다. 그럼 K 곱하기 Q, Q0 나누기 R 스퀘어로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외력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적분을 한번 해보면 인테그랄 써주고 KR 제곱분의 Q, Q0 써주고 마이너스로 붙어있는 것은 앞으로 뽑아내어 표시를 해주고 적분을 진행을 하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여기 있는 R 제곱분의 Q0 중에서 적분을 R에 대해서 해주고 있으므로 R과 관계없는 것들은 적분 상수로 뽑아내서 K2와 Q0는 표현을 해주고 R 제곱분의 1만 적분해주면 되는데 R 제곱분의 1은 R의 마이너스 2승이므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앞에는 부호가 플러스로 처리가 됐고 상수는 그대로 처리를 해주고 R분의 1을 써주고 RA 한번 RB 한번 써주면 RB분의 1 마이너스 RA분의 1에다가 K2 곱하기 Q, Q0를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럼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나타내 보면 WEXT는 아까 외력에 의한 일이라고 했고 부호가 델타 U와 같다고 했는데 델타 U는 U2-U1입니다. 위에서 구한 것과 똑같은데 U2-U1 이퀄 K2Q, Q0 RB분의 1 마이너스 RA분의 1입니다. 두 개가 항이 같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U2가 K2Q, Q0 RB분의 1 U1이 K2Q, Q0 RA분의 1이니 각각의 위치 거리에 해당하는 함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리를 해서 수식을 나타내 보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 U는 K 곱하기 Q1 곱하기 Q2 나누기 R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는 벡터 물리량이 아닙니다. 크기만 가지고 나타내는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K 곱하기 QQ 나누기 R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로가 파란색, 분홍색, 녹색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수식 조금 전에 2를 구하는 과정을 보니 결국 계산을 해보면 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고정된 전화 Q와 시험 전화 Q0 사이의 연장선상에서만 결정이 됩니다. 즉 경로가 1번이 되었건 2번이 되었건 관계없이 최종적인 위치 A와 B가 Q와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에 의해서 모두 결정이 되니 경로와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경로와 관계없는 이러한 힘을 우리가 특히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1학기 때 배웠을 것 같으니 보존력에 대한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보존력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학습문제 14.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전자가 초기 속도 10의 6승 m/s로 1m 떨어져 있는 다른 전자를 향하여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결국 고정된 전자 가까이 갈수록 청력이 발생을 해서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결국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가까이 접근을 하면 정지하는지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고정된 전하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움직이는 전하 Q0가 있는데 처음에
이쪽에서 출발을 해서 10의 6승 m/s로 맹렬히 돌진을 하다가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언젠가는 멈춘 이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위치가 어딘지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본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문제를 푸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들어와서 배운 물리에서 선행학습을 통해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동일하게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체를 위로 던지면 언젠가는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각각의 위치,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가장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물체를 위로 던져서 내 손을 떠난 다음에는 외부에서 누군가 그 에너지를 주지 않는 한 그 에너지의 총합이 일정을 해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A 지점에서의 토탈 역학적 에너지가 B 지점에서의 토탈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운동 에너지, 하나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맥스가 되고 제일 위에 정지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니 포텐셜 에너지가 맥스가 되므로 그 값들을 이용을 해주면 최대 위치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높이를 구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문제를 내는 양식, 주어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위치는 하나의 지점, 두 개의 지점, 그리고 전자라는 것, 초기 속도, 거리가 처음에 이 거리가 1m 떨어져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 A 위치가 이쪽이라고 해주게 되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하나는 운동 에너지, 하나는 포텐셜 에너지로 나타나는데 전기 포텐셜 에너지이고 A 위치라고 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 B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는 수식이 2분의 램v 제곱 플러스 k r분의 qq제로 포텐셜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어서 위치만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A 위치와 B 위치에서의 속도가 서로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치에서는 이쪽이 제로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정지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항들이 지워지게 된다는 거고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1m 떨어진 데서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느냐라고 했으니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은 거리인 것입니다. RA 값이 1m라고 주어져 있고 RB가 얼마인지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을 주어져 있는 조건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결국 조금 전에 의미를 설명한 것처럼 결국 RB를 구하는 문제가 되니 수식은 이렇게 B 지점에서의 토탈 에너지와 A 지점에서의 토탈 에너지를 같다고 놓고 RB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양변에 이항을 하고 더하기, 곱하기 등을 해주게 되면 RB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Q와 Q0는 둘 다 전자인 입장이므로 전자라고 표현을 해서 E 스퀘어로 나타냈습니다. 우측에도 E 스퀘어로 나타냈고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한 이후에 구하는 것이 RB라고 말했으므로 RB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를 해주면 RB는 이렇게 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RB에 대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숫자 2, 비례상수 K 값은 테이블 찾으면 나오고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외우라고 했습니다. 1.6 곱하기 10-19승 쿨롱 RA는 1m입니다. 밑에도 거의 다 동일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M은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므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써야 되고 RA 1m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테이블은
제가 예전에 강의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써 주었습니다. 전자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전자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1.6 곱하기 10-19승 쿨롱, 또한 질량은 9.1 곱하기 10-31승 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수식이 정리됩니다. 이 수식을 보면 복잡 다단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자계산기를 통해서 한 번은 꼭 눌러서 계산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계산할 때 이런 단위들은 필요가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를 위해서 단위를 모두 써둔 것이고요. 숫자 베이스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기는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딱 한 번만 써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숫자를 구해보면 그 크기는 5.06 곱하기 10-10승이라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단위도 정확히 써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단위를 보게 되면 원래는 여기에서 단위 환산, 여기 나와 있는 단위들을 모두 다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해서 계산을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문제풀이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RB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결국 위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위치를 구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모든 단위를 항상 MKS를 기반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MKS 기반으로 모든 단위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 거리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이것에 대한 단위는 당연히 미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1m 떨어진 곳에서 전자가 하나 고정된 전자와 움직이는 전자가 초기 속도로 10의 6승 m/s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멈추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거리를 보게 되면 5.6 곱하기 10-10승 m 지점까지 접근을 했다 멈추고 돌아온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문제는 우리 책에도 풀이가 나와 있으니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서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만 교재에는 답이 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으니 계산기를 통해서 이 답이 맞는지 교재와 답이 틀리게 제가 제시를 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까지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은 전기 포텐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전기 포텐셜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단위 전하로 나눈 물리량을 전기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일종의 정의이므로 무조건 암기를 합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단위 전하로 나누었다. 그것을 전기 포텐셜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전기 포텐셜은 전기적인 위치라고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전위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것 또한 기억을 해둡니다. 수식으로 보면 정의로 보면 우리가 델타 V는 델타 U 나누기 Q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V라고 되어 있는 전위는 어떤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 U를 단위 전하 Q로 나눠 놓은 것이 전위가 되는 것이고 전위 차라고 되어 있는 델타를 앞에 써주게 되면 전하량이 바뀌지 않는 한 움직이면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나타나니 델타 U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델타 V는 델타 U 나누기 Q로 나타난다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전위와 전기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배웠던 얘기인데요. 전위는 Electric Potential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해서 V의 단위를 갖는 것이고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E라고 우리가 문자로 표현을 했었고 E라고 되어 있는 것의 단위를 보게 되면 뉴턴 퍼 쿨롱이라고 앞서서 단위를 언급을 했습니다.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써보면 전위는 우리가 보통 V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단위 또한 볼트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전기장을 E라고 표현을 하고 점전하를 Q0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전기장이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 보면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F는 K는
F는 KQQ 나누기 R2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전기장 하에서 전하가 받는 힘이므로 Q02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변이가 ds만큼 이동할 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델타 U가 되는 거고요. 미소라고 해주면 du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du는 Q02 곱하기 ds라고 나타냈는데, Q02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전기력 F고, 전기력 F에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ds를 곱했으니 요 뒤에 있는 항들을 싹 묶어서 생각을 해주면 전기력에 의한 일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당연히 붙여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와 전기력에 의한 일은 서로 부호가 반대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위가 있고 전위차가 있는데, 전위차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단위 전하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가지고 전위차를 구해주는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델타 V는 델타 U 나누기 Q0와 같은 표현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du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마이너스 Q0 2 곱하기 ds라고 나타내는데, Q0로 한번 나눠주게 되니 위에 있는 수식에서 Q0가 한번 사라지게 되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 2 ds로 결정이 됩니다. dv는 마이너스 2ds로도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기장 내에 전위차라고 되어 있어서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델타 V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위차를 말한다. 전위차는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 간의 차이를 말한다 라는 거고, 개념적으로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델타 U 나누기 Q0가 전위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dV가 마이너스 2ds라고 언급을 했으니 이것을 우리가 양변을 예를 들어 적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준다고 하면, 이쪽은 적분해서 나오게 되면 V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ds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V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식 전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을 해보면, 우리가 V를 구할 때는 델타 V, 전위차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위 전하 기준으로 해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면 델타 U 나누기 Q0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것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전기장 하에서 전기장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그때도 전위차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식을 정리를 한 겁니다.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B 지점으로부터 A 지점까지 이렇게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 차이 기반 전위차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위차를 델타 V 이퀄 VB 마이너스 VA라고 했을 때를 구할 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장이 주어져 있는 문제이므로 문제는 뒤에서 풀겠습니다만 이러한 수식을 적용을 하면 전위차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위라고 하는 것들은 일렉트릭 포텐셜이다 라는 거고요. V는 U-Q0로 되고, 단위는 괄호로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전위는 단위가 볼트를 기본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 볼트에 대해서 풀어 헤쳐 의미를 살펴보면 V는 U 나누기 Q0이므로 포텐셜 에너지가 갖는 단위 줄과 전하가 갖는 단위 쿨롱을 써서 줄 퍼 쿨롱이 볼트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학기 초에 강의했던 내용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국제 단위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단위, 기본 단위를 통해서 모든 유도 단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기본 단위에는 볼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볼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MKS 기반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 단위니까 기본 단위로 모두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쿨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본 단위 중에 하나인 암페어를 이용을 해서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볼트도 유도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기본 단위가 헷갈리는 학생이 있다면 앞에 있는 기본 단위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익히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전위를 구하는 방법은 V는 EDS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빠지고 그러긴 했지만 단위만 먼저 살펴보게 되면 V는 전기장 E 곱하기 DS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풀어서 헤쳐보면 V는 볼트라는 단위를 갖는다고 했고 전기장은 뉴턴/퍼 쿨롱이라는 단위를 갖는다고 했고 S는 거리이므로 미터로 쓰게 되면 즉 뉴턴 미터 나누기 쿨롱을 하면 그 단위가 볼트라는 겁니다. 뉴턴 미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줄의 단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수식을 이퀄로 놓은 상태에서 이항을 시키는데 미터만 좌항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키게 되면 볼트 퍼 미터라는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볼트 퍼 미터는 정리를 해서 보면 뉴턴 퍼 쿨롱과 똑같고 뉴턴 퍼 쿨롱은 다시 보면 전기장의 단위이므로 전기장은 이렇게 두 가지의 단위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전기장에 대한 단위를 쓸 때는 항상 전기력 그리고 전하 가지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뉴턴 나누기 쿨롱이라는 단위를 항상 썼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볼트 나누기 미터라는 것과 단위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기장에 대한 단위는 볼트 퍼 미터가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장이 주어져 있는데 그 크기가 10볼트 퍼 미터라고 해주면 이 전기장은 의미가 뭐냐면 양단 간의 거리가 1m로 주어져 있을 때 전위차가 10볼트만큼 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10볼트, 이쪽이 0볼트만큼의 전위차가 있는 경우의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전기장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 10볼트 퍼 미터가 10 뉴턴 퍼 쿨롱보다 이해하기 좋으니 이렇게 해서 전기장을 이해하면 훨씬 더 앞에 있는 내용도 이해가 잘 갈 거라고 봅니다.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E는 35볼트 퍼 미터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기장에 대한 단위가 볼트 퍼 미터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전기장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데 X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위치 A와 4m 지점, 위치 B, Y가 3m인 지점에서의 전위차 VA-VB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위치를 보니 이쪽 지점이고요. B의 위치를 보니 이쪽 지점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이 전위차 델타 V를 구하라고 합니다. 델타 V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까 그 델타 U를 Q로 나눠서 구하든가 또는 E를 DS로 넣고 적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도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어민을 했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보니 당연히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수식을 정리를 해서 써보면 델타 V는 언급을 했던 것처럼 VA-VB를 구해주는데 이것은 인테그랄 써서 B부터 A까지 움직인 게 B부터 A까지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이 DS를 써서 나타내고 마이너스 부호를 써주면 되는데 주어진 위치를 가만히 보면 그 위치가 0부터 4까지라고 나왔습니다. 왜 0부터 4냐면 지금 현재 전기장의 방향이 X방향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I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즉 X 방향으로만 전기정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 A와 B 사이에 관계하고 있는 이 거리 같은 경우는 X 방향만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즉 B와 A에서 거리가 아닌 X 방향의 거리만 따지게 되면 이만큼이 되는 것이니 이쪽이 제로이고 이쪽이 4라는 값을 가져서 제로부터 4까지 전기장 적분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 35라고 했으니 35라고 되어 있고 2를 밖으로 빼내고 적분해서 쓰게 되면 4-0에 마이너스를 붙여 마이너스 35V/m 곱하기 4m가 되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크기를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40 구하는 것이 전이차임으로 다니는 볼트를 써서 완성을 해줍니다. 앞서 강조했던 내용인 전이차를 구하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전기장을 이용해서 전이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푼 건지를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랍니다. 엘렉트릭 포텐셜이라고 되어 있는 전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전기 포텐셜이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단위 전하로 나눠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전위는 앞서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즉 방향이 풀릴 필요가 없는 물리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전기장 내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상관지어서 한꺼번에 이해를 해보면 이 슬라이드를 보고 한꺼번에 많은 개념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웠던 것들이 전기력이 하나 있고요. 전기력과 전기장 그 다음에 얘기를 했었고 조금 전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전위 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관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물리량은 전기력과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벡터 물리량입니다. 밑에 있는 두 개의 물리량 전기 포텐셜 에너지와 전위 엘렉트릭 포텐셜은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전기력과 전기장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전기력과 전기장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수식에서 Q를 하나 나눠주게 되면 바로 전기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er unit charge라고 되어 있는 것은 Q를 하나 뺀다는 의미인 것이죠. 똑같이 per unit charge를 해주게 되면 전기력과 전기장과의 관계가 되고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도 Q를 하나 빼버리게 되면 바로 전위가 됩니다. 앞서 나왔던 수식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전기력이 이렇게 전기장은 이렇게 Q가 하나 빠졌습니다.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는 K2의 Q, Q0, R이고 여기에서 Q가 하나 빠지게 되면 전위는 K2 곱하기 R분의 Q로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수식입니다. 그리고 위와 아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볼트라고 나와 있는 것을 미터로 나누게 되면 전기장의 단위를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아래에 있는 물리량을 미터로 나누면 위에 있는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의미도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습니다만 밑에 있는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마찬가지로 거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게 되면 힘이 도출이 됩니다.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W는 F.S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S라고 하는 것이 거리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W는 원래 에너지와 등가입니다. 즉 F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일이나 에너지를 미터로 나눠준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한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력, 전기장, 전기 포텐셜 에너지, 전위 등 약간 혼재되는 개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장표를 통해서 정리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써보고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암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엘렉트릭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물레방아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위치해 있는 것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레방아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즉 위치 에너지가 변화가 있어야지만 수차를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전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전이 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이용을 할 때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lectric potential, 전위의 디퍼런스인 차이를 한글로는 보통 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potential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그 차이만이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이미지는 전기장 하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전기장 하에서 전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력장 하에서 질량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것,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좌측에 나와 있는 움직이는 GIF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연료전지라고 이미 들어보았을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소를 인풋시켜서 산소와 결합을 전기화학적으로 시킨 이후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로 배출을 시킬 때 양단 간에 이쪽과 이쪽 두 개의 전극을 이용을 해서 전자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패스를 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자가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 극,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플러스 극이라고 분류를 하면 요거 두 지점 간에 전자가 흘러가면서 불이 반짝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압, 이때 발생되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볼트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보통 엄밀히 말을 해주면 델타 V입니다. 이 델타 V는 물이 분해될 때의 전압인 1.23V가 기본적인 전압이 됩니다. 1.23V는 여러분들 예전에 물의 전기분해에서 배웠을 겁니다. 최소한의 볼트를 가해줄 때 물을 전기분해시키기 위해서 가해주는 전압이 1.23V인데 그 1.23V라는 것은 양단 간의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 간의 차이가 1.23V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델타 V가 1.23V로 사실은 수소와 산소 기반으로 전지를 하나 만들게 되면 1.23V라는 기전력을 발생시키고 전류를 흘리니까 발전기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는 아닙니다. 넥소라고 되어 있는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여기 나와 있는 퓨얼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하나만 가지고 연료전지를 구성을 하게 되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1.23V의 기전력밖에 못 내고 사실은 분극이라는 것 때문에 최 1V 정도밖에 전위를 못 내니 이러한 것들을 직렬로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얘가 고전압을 인가하고 200개 연결하면 200V, 300개 연결하면 300V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그렇게 직렬로 구성을 해서 기전력을 크게 해주고 전이차를 크게 해주고 실생활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하나, 전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양단 간의 차이에 의해서만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학습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3.0 마이크로줄의 일을 해주어 전하 Q0를 0.05 마이크로 쿨롱인데 A에서 B까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전이차 VB-VA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전이차를 구하는 공식은
델타 V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델타 U를 Q로 나누던가 또는 적분을 해서 전기장을 거리에 따라서 적분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주어져 있는 문제의 조건을 보니 전기장을 하나도 언급이 안 돼서 이쪽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입니다. 아래쪽은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푸는 거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가만히 보니 외부에서 일을 해주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과 에너지는 등가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전하량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전이차를 구해주는데 이 값을 가지고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델타 V를 구해주겠습니다. 델타 V는 VB-VA인데 델타 U 나누기 Q0로 구하라고 합니다. Q0는 0.05 마이크로 쿨롱이니 5 곱하기 10-8승 쿨롱으로 정리를 해 주었는데 델타 U는 3 곱하기 10-6승 줄입니다. 왜 이렇게 결정이 됐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외부에서 일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3.0 마이크로 줄이니까 3 곱하기 10의 10-6승 줄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부호입니다. 이 부호가 1과 포텐셜 에너지 간에는 플러스 관계일 경우도 마이너스 1 관계일 경우도 있는데 외부에서 해주는 일은 WEXT는 델타 U와 부호가 같았습니다.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참조하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이쪽이 플러스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인 상태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계산기를 한번 눌러서 정리를 해주고 그 크기는 60이라고 나오고 단위는 볼트라고 정리를 해서 답을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 전기력이 Q0의 한 일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전기력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W를 구해주는데 W 필드를 구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W 필드는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 W 델타 U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둘은 관계가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델타 U는 W 외부에서 해준 일과 크기가 똑같다고 했으니 이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야겠네요. 즉 W 필드를 구해주는 데는 외부에서 해준 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력이 일을 해주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전기장은 음의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WAB는 2를 구해주게 되면 델타 U의 마이너스를 구해주면 되고 위에서 구해준 값인 3.0 마이크로 줄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와 전기 포텐셜 그리고 전기 포텐셜 기반 전이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이번 시간에는 학습을 했습니다. 금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은 복습을 통해서 미루지 말고 꼭 수기로 써서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